오늘이 2026년 3월 19일 목요일인데요. 코스피가 막 곤두박질 치고 유가가 배럴당 120달러를 뚫었다. 그리고 환율이 1,500원이다. 이런 뉴스 들으셨을 때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은 아마 자산이 진짜 공기 중으로 막 증발하고 있다고 느끼셨을 겁니다. 네, 아마 다들 그러셨을 거예요. 시장에 짙은 공포감이 덮쳤으니까요. 맞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위기가 아니라 최근 10년 내에 가장 공격적이고 거대한 자산 재배치, 그러니까 웰스 리얼로케이션 이벤트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아주 정확한 지적입니다. 사실 지금 시장에 들이운 그 짙은 공포감은 가장 후행적인 지표에 불과하거든요. 아, 후행 지표요? 네, 진짜 중요한 건 그 공포의 장막 뒤에서 글로벌 거대 자본들이 이미 포지션을 완전히 뜯어 고치고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가 이 글로벌 전략 리포트를 통해 파헤쳐볼 핵심도 바로 그겁니다. 그렇죠. 에너지 쇼크의 환율 전쟁, 거기다 끈들기게 금리를 쥐고 있는 연준까지 이 삼중고의 퍼펙트 스톰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고 또 역발상으로 기회를 잡을 것인가? 자, 이 부분을 한번 파헤쳐 보죠. 좋습니다. 지금 데이터부터 좀 보면요. 상황이 가볍지가 않아요. 진짜 그래요. 저도 리포트 보면서 코스피 5,700선 붕괴 위기라는 표면적인 숫자도 무서웠지만 외국인의 전방위적인 셀코리아 현상이 엄청나더라고요. 순매수가 마이너스 1.8조 원이에요. 매매 수량도 어마어마하고요. 코스닥도 1143선까지 밀렸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주목해야 할 건 현물과 선물의 극단적인 괴리입니다. 맞아요. 국내 선물이 무려 마이너스 3.09% 하락했어요. 현물보다 더 크게 무너진 거잖아요. 그게 핵심입니다. 투자자들이 단순히 가지고 있는 주식을 파는 걸 넘어서 내일의 하락에 베팅하기 위해 막대한 프리미엄을 기꺼이 지불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와, 그러니까 내일 더 떨어질 거다에 돈을 걸고 있다는 거네요. 네, 그 괴리가 현재 시장 참여자들이 느끼는 구조적 붕괴 우려의 크기를 대변합니다. 선물을 그렇게 공격적으로 매도한다는 건 테일 리스크, 그러니까 발생 확률은 낮지만 터지면 치명적인 리스크에 대한 해지 비용을 아끼지 않겠다는 거죠. 지금 시장은 마치 극장에서 불이 났다고 다들 달러라는 비상구로 막 달려가는 것 같네요. 지정학적 리스크로 에너지 비용은 폭등하고 그 인플레이션 때문에 연준은 금리도 못 내리고 도망칠 곳이 없는 거잖아요. 완벽한 딜레마죠. 실물 타격과 통화 정책의 마비가 겹쳤으니까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제가 아주 직관적인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계좌 평가액이 반토막 나고 이런 패닉 셀링이 일어날 때 우리 돈이 진짜 시장에서 소멸하는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 강조하는 위기 관리의 대원칙이 하나 있는데요. 위기는 자산의 재배치를 강요할 뿐 가치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 가치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이동하고 있다. 그렇죠. 돈은 타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맹렬하게 이사를 가고 있는 중입니다. 리포트에 나온 마이크론 사례를 보면 이 냉혹한 자본 이동이 아주 적나라하게 보입니다. 아, 마이크론이요? 저 그거 보고 진짜 놀랐어요. 제조업에서 마진이 67%가 나왔잖아요. 이건 진짜 돈을 갈퀴로 긁어모은 건데 그런데 발표 직후에 주가는 어떻게 됐죠? 오히려 막 하락했잖아요. 저는 이거 보면서 와, 이제 시장이 과거에 얼마나 벌었는가에는 단 1달러도 프리미엄을 안 주려나 보다 했거든요. 정확합니다. 시장은 지금 다가올 AI 사이클을 감당하기 위해 쏟아 부어야 할 천문학적인 설비 투자, 즉 캐펙스가 미래 마진을 다 갉아먹을 거라는 피크아웃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는 건 지금의 패닉셀링이 AI 산업의 종말이 아니라는 거네요. 다가올 2분기 실적 장세를 앞두고 옥석을 가리는 과정일 뿐이라는 거죠. 네, 아주 폭력적인 비자발적 옥석가리기죠. 막대한 자본을 투자하면서도 이익 훼손 없이 살아남을 진짜 우량주만 남기는 겁니다. 폭풍우가 몰아칠 땐 허술한 지붕부터 날아가니까요. 와, 비유가 확 와닿네요. 자, 그럼 대원칙은 확인했습니다. 자산은 증발하는 게 아니라 재배치 된다. 그럼 도대체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가가 중요하잖아요. 리포트가 세 가지 기회를 꼽았어요. 에너지, 반도체, 그리고 금융. 네, 첫 번째, 에너지 전쟁부터 짚어보죠. 이스라엘의 이란 가스전 공격 소식이 시장 뇌관을 건드렸잖아요. 여기서 분명히 해둘 건 우리는 양국의 어떤 정치적 갈등이나 잘잘못을 따지려는 게 전혀 아니라는 점입니다. 철저하게 리포트에 명시된 팩트, 즉 에너지 인프라 파괴 시나리오에 따른 경제적 파급력만 보는 거죠. 맞습니다. 그 팩트에 집중해 보면요. 중동 원유 공급망이 훼손될 경우 브렌트유 120달러 돌파는 즉각 반영해야 할 상수가 됩니다.
스태그플레이션 공포가 확 덮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더 큰 그림, 즉 AI 메가 트렌드와 연결해 보면 반전이 일어납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전기를 엄청나게 먹는 하마라는 사실 말이죠. 네, 막대한 전력이 계속 필요한데 화석연료 가격은 폭등하고 공급은 불안정해졌어요. 그럼 빅테크 기업들이나 국가들은 24시간 끊김없이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기저전원을 필사적으로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리포트에서 현대건설이나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원전 그리고 전력 인프라 관련주들의 전력적 가치가 폭등할 거라고 분석한 거군요. 기름값이 비싸지니까 그냥 딴 거 찾자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는 겁니다. 태양광이나 풍력은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들쭉날쭉한 간헐성의 한계가 있잖아요. 단일 초만 전력이 끊겨도 AI 데이터 센터는 치명적이거든요. 와, 그러니까 안정적인 대규모 전력 공급망이 결국 국가 안보와 AI 산업 생존에 직결되는 거네요. 유가 폭등이 오히려 전력 인프라 쪽에 강력한 방어막을 쳐주는 셈이고요.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자산이 첫 번째로 재배치되는 경로입니다. 그럼 전력 인프라가 AI의 심장이라면 그 심장으로 돌아가는 두뇌, 바로 반도체 섹터는 어떨까요? 아까 마이크론 얘기하면서 막대한 설비 투자가 마진을 갉아먹을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반도체는 철저한 경기 민감주, 시클리컬 산업이니까요. 그럼 이런 한계를 뚫고 자본이 몰리는 기업들에는 도대체 무슨 마법이 있는 건가요? 여기서 리포트가 아주 비중 있게 다루는 개념이 나옵니다. 바로 장기 공급 계약, 즉 SCA입니다. 삼성전자와 AMD의 ACBM4 협력 같은 사례를 눈여겨보셔야 해요. 아, 예전처럼 막 공장 지어놓고 수요에 따라 가격 흥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완전히 다릅니다. AI 시대 핵심 칩들은 고객사가 수년 뒤 물량까지 미리 확보하려고 막대한 선금을 꽂아주면서 장기 계약을 맺어요. 와, 제조사 입장에서는 1, 2년 뒤에 이익 가시성이 거의 100% 보장되는 거네요. 내 돈이 아니라 고객 돈으로 설비 투자하고 살 사람도 이미 다 정해져 있고 이건 뭐 그냥 거대한 댐 지어놓고 독점적으로 수력 발전 전기파는 느낌인데요. 바로 그겁니다. 이익의 가시성이 확보되니까 시장은 이런 기업들을 더 이상 불안한 경기 민감주로 안 봅니다. 꾸준한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구조적 성장주로 대우하면서 주가 수익 비율 즉 PER을 완전히 새롭게 평가하는 리레이팅을 해버리죠. 아하, 폭락장에서도 이렇게 장기 계약 맺은 기업들이 스마트머니의 첫 번째 타깃이 되는 이유가 그거군요. 반도체 밸류에이션 공식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제 세 번째 기회이자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블랙스완, 통화정책과 금융시장의 균열 쪽을 볼까요? 리포트에 빨간 글씨로 경고되어 있던 사모대출, 프라이빗 크레딧 시장 말씀이시죠. 시장의 무려 20%가 부실화될 수 있다고요. 네. 사모대출은 주로 은행 대출 심사 통과가 어려운 중견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하는 곳인데 치명적인 약점이 절대 다수가 변동금리 구조라는 겁니다. 연준이 금리를 매파적으로 묶어두고 있으니까 변동금리로 돈 빌린 기업들은 이자 감당이 안 돼서 뻥뻥 터진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20%가 무너진다는 건 단순히 몇 개 기업 파산이 아니라 시장 전체 돈줄이 마르는 유동성 경색을 의미하죠. 그럼 자금 체력이 약한 코스닥이나 중소형주한테는 진짜 사형 선고네요. 이 유동성 가뭄이랑 1,500원이라는 살인적인 환율 속에서 우리 자산은 대체 어디로 도망가야 합니까? 역설적이게도 고환율 자체를 수익 엔진으로 쓰는 기업들이 안전지대가 됩니다. 리포트가 지목한 건 엔터테인먼트와 수출 주력 방산주죠. 비용은 원화로 쓰는데 돈은 달러로 벌어오는 곳들. 네, 그 구조가 완벽한 환율 방어막이 됩니다. 예를 들면 해외에서 1,000만 달러어치 무게를 팔았을 때 예전엔 환율 1,300원이면 130억 원인데 지금 1,500원이면 가만히 앉아서 150억 원이 찍히는 거잖아요. 바로 그거죠. 환율이 뛸수록 실적과 환차익을 동시에 누리니까 유동성 경색을 버티는 막강한 현금 흐름이 생깁니다. 고환율 파도를 등지고 오히려 추진력을 얻는 쪽으로 자본이 몰리는 겁니다. 와, 에너지, 반도체, 금융까지 큰 흐름이 쫙 정리되네요. 그럼 이제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로 이 얘기를 가져와 보죠. 도대체 내일장 열리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월가 격언 중에 시장의 클라이맥스는 공포가 합리성을 압도할 때 완성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극단적인 공포 지수가 19까지 떨어졌거든요. 다들 패닉 상태라는 거네요. 네, 스마트머니는 이때를 기다립니다. 거시적 공포 때문에 헐값에 던져진 우량 자산, 즉
낮게 매달린 과일을 수확할 기회인 거죠. 그렇다고 떨어지는 칼날을 막 맨손으로 잡으면 안 되잖아요. 리포트 보니까 파생상품 쪽 전술이 아주 디테일하던데 단기 반등에 섣불리 베팅하지 말라더라고요. 선물 체결 강도가 97.94고 미결제 압정이 늘어나는 거 보면 시장이 여전히 아래를 보고 있다면서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방향성 베팅보다는 헤징이 중요해요. 유가 연동 ETF를 숏 헤징하거나 외환 변동성을 매도하는 전략을 권고하죠. 그러니까 불타는 집에 맨몸으로 뛰어드는 게 아니라 화재보험을 미리 사두거나 아니면 엄청 비싸진 그 보험료 자체를 팔아서 수익을 내라는 거군요. 아주 찰떡 같은 비유입니다. 환율 1,500원이나 유가 120달러는 극한의 오버슈팅을 확률이 높거든요. 이게 정상화로 회귀하는 쪽에 베팅해서 포트폴리오 충격을 부드럽게 방어하는 겁니다. 방패는 그렇게 들고 그럼 주식을 사는 창 끝의 전술은요? 아까 반도체 옥석 가리기 얘기가 떠오르는데 펀더멘탈은 탄탄한데 코스피 40일 이평선 이탈했다고 패닉셀링 대상이 된 기업들 있잖아요. 리노공업이나 HSP 같은 핵심 HBM 소부장 기업들이 대표적이죠. 맞으너. AI 밸류 체인에서 독점력은 그대로인데 거시경제 충격으로 가격만 빠진 애들. 얘네를 분할 매수로 담아가는 게 핵심이겠네요. 네, 단순 가격 하락과 펀더멘털 훼손을 분리하는 통찰력이 수익률을 가릴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전술의 바탕에 절대 흔들리면 안 되는 대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아, 리포트에서 가장 강조했던 거요? 현금 비중 20에서 30% 유지. 맞습니다. 환율 1,500원이 하는 흑자에 흥분해서 추격 매수에 실탄을 다 써버리면 안 됩니다. 연준이 금리 동결하면 결국 2분기 말에 채권 리밸런싱 기회가 엄청나게 열릴 텐데 그때 쓸 현금이 있어야 한다는 거잖아요. 역시 위기를 버티는 최고의 무기는 현금이네요. 현금이야말로 시장이 비이성적일 때 유일하게 이성을 지켜주는 자산이니까요. 할인된 자산이 쏟아질 때 준비된 자만 선택권을 가집니다. 좋습니다. 오늘 이 방대한 자료를 심층 분석해보니까 명확해지네요. 유가 120달러, 환율 1,500원의 퍼펙트 스톰이 세상의 끝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똑똑한 자본은 이미 전력 인프라, HBM 밸류 체인, 그리고 달러 수익 구조를 가진 안전지대로 이사를 마쳤어요. 네, 이 먼지가 가라앉고 환율이 진정되면 시장은 코스피 6,000포인트를 향한 두 번째 물결을 만들어낼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분석을 마치면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이런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네요. 전문가님 말씀 듣고 나니까 드는 생각인데요. 어떤 생각이죠? 만약 이번 1,500원 환율과 120달러 유가의 충돌이 단순히 지나가는 소나기가 아니라면요. 글로벌 자본이 수십 년간 맹신했던 저렴한 비용이라는 기준을 버리고 안보와 안정성으로 가치평가 기준을 완전히 바꾸는 영구적인 패러다임 전환의 시작이라면 어떨까요? 아, 일시적 충격이 아니라 아예 판이 박힌다. 그렇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피신해 있는 그 안전지대가 5년 뒤에는 글로벌 시장의 새로운 중심이 되어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자산은 지금 어디로 재배치되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남기면서 오늘 심층 분석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